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8단원 그래프와 마르코프 연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행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행렬과 마찬가지로 실생활뿐 아니라 현대 수학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것으로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배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조금 다른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록에서 보듯이 이렇게 점이 여러 개가 있고요. 점이 몇 개가 있고 이런 점을 이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이것도 이제 그래프가 되겠고요. 또 이런 5개의 점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점이 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아예 이렇게 5개의 점이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도 이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래프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그래프라고 이제 말한다. 이제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르고요. 꼭지점끼리 연결한 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점의 위치를 살짝 옮기거나 변을 구부리거나 늘리거나 줄이는 등 그렇게 해서 그림이 변했을 때는 그래프가 이제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살짝 움직여서 그림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그래프를 이제 서로 다른 그래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을 구부리거나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그래프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각 꼭지점에서 연결된 변의 개수를 우리가 꼭지점의 차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 꼭지점 C의 차수는 변이 3개가 있으니까 3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는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전부 이제 차수가 3이 될 텐데요. 여기 제가 오른쪽에 그린 이 파란색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꼭지점의 차수를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3, 여기는 2, 여기는 2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를 차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그래프라는 것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그래프란 이제 2가지 조건을 추가로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루프라고 부르는데요. 루프가 없어야 합니다. 루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꼭지점에 이렇게 연결된 이런 선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루프라고 말하는데 이런 루프가 없다라는 조건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꼭지점 사이에는 변이 없거나 아니면은 많아야 1개 있다. 이러한 조건이 이제 두 번째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두 꼭지점 사이에 변이 여러 개 이렇게 있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단순 그래프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주어진 그래프에서 꼭지점을 따라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변을 따라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각을 해 보면요. 네, 이 경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D로 간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네, 그림으로 생각하면 A, C, D, B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다 전부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경로 중에서 처음 출발한 것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회로라고 부릅니다. 네, 중간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런 경로는 특별히 회로라고 부릅니다. 순서대로 꼭지점을 나열한 게 경로인데 네, 연속된 꼭지점 사이에는 이제 변이 반드시 변으로 연결돼 있어야 하겠고요. 그 중에서 처음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임의의 두 꼭지점 사이에 그 두 꼭지점을 잇는 경로가 좀 있으면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연결된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그린 이 세 번째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연결된 그래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이제 회로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일러 회로라는 것은 모든 변을 한 번만 지나는 회로를 우리가 오일러 회로라고 부르는데요. 네, 모든 변을 딱 한 번만 지나는 회로.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A, B, C, D, E 를 생각을 하면 여기서 제가 B에서 출발해서 B, A, C, E, D, B, C 네, 요게 오일러 이것이 모든 변을 한 번만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긴 오일러 회로가 아니고 오일러 경로. 그러니까 오일러 회로는 뭔데? 이제 이렇게 되고 추가로 자 오일러 경로. 오일러 경로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요. 모든 변을 딱 한 번만 지나는 경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이 초록색으로 한 것이 이것이 오일러 경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의록의 이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그래프에 오일러 경로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이
주어진 그래프에서 차수가 홀수인 꼭지점의 개수가 2개 이하인 것이다 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해밀턴 회로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해밀턴 회로는 이번에는 모든 꼭지점을 딱 한 번씩만 지나는 회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위 똑같은 그래프에서 예로 들면은 A, B, D, E, C, A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출발점은 제외를 하고요. 출발점은 만 2번 이제 나타나고 나머지는 전부 한 번만 지나는 이런 회로를 우리가 해밀턴 회로라고 부르는데요. 주어진 그래프에서 언제 해밀턴 회로가 존재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아직까지 그 해밀턴 회로를 찾는 좋은 그래프의 조건을 찾는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완벽하게 알려진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탐구 1, 첫 번째 탐구에서 이 그래프 중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여겨지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 이 수영도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도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수영도라고 하는데요. 회로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연결돼 있어야 한다. 이것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의 그래프가 5개의 꼭지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된 그래프는 수영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래프를 생각하면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렇게 여기 회로가 이렇게 존재하죠. 이런 것은 수영도가 아닙니다. 이런 그래프는 수영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수영도는 다시 한번 말하면은 회로가 없는 연결된 그래프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는 임의의 두 꼭지점을 생각을 했을 때 그 한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으로 가는 경로가 반드시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존재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성질이 있습니다. 수영도에서 성질은 수영도의 꼭지점이 예를 들어서 K개다. K개면 변은 K-1개가 됩니다. 이게 변이 너무 많으면은 그러면 회로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요. 또 변이 너무 적으면은 연결된 그래프가 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꼭지점이 이렇게 4개가 있다 하는데 회로가 없이 모든 꼭지점을 연결하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변이 3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도 꼭지점이 K개면 변은 K-1개이다. 수영도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탐구는 이제 우리 화학 시간에 나오는 포화탄화수소와 관련된 이제 그런 탐구인데요. 이제 화학에서 우리가 탄소를 C라고 쓰고요. 수소를 H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는 이제 원자가가 4입니다. 원자가라는 것은 다른 원자와 이제 연결된 다른 원자와 연결된 개수, 그러니까 C와 연결된 다른 원자의 개수가 이제 4개라는 뜻이고요. 수소는 한 개의 원자로만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가 1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화학 시간에 예를 들어 CH4는 이제 이런 분자를 우리가 메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소 기호를 생략을 하더라도 원소 기호를 없애고 이 모든 원자를 다 점으로 표시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게 C고 어떤 게 탄소고 어떤 게 수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이해한 다음에 그 차수가 4인 꼭지점은 C가 되고요. 차수가 1인 꼭지점은 H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포화탄화수소는 우리가 CK, H, EK 플러스 E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 원자는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쓴다면은 원자는 지금 이제 3K 플러스 2개가 이제 있겠고요. 그리고 두 원소 사이에 그 변은 이제 C마다 그 변이 4개가 달려 있고요. H가 변이 1개가 달려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4 곱하기 K 더하기 H 1 곱하기 2K 플러스 2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변 하나에는 꼭지점이 2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요. 네, 변 하나에는 꼭지점이 2개니까 이거는 변의 개수의 2배가 됩니다. 따라서 2로 나눠주면 그러면은 3K 플러스 1개의 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 플러스 1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 포화탄화수소는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라는 것은 모든 원자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지금 이제 연결된 그래프고 그 다음에 변의 개수가 꼭지점의 개수 빼기 1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화탄화수소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이제 수영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탐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C2H6인 것은 우리가 에탄이라고 하는데요. C2H6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만약에 C에 이제 4개가 존재하는데 이제 C에 모두 H가 달려 있다면은 이제 여기에 더 이상 C가 연결될 그럴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H는 그 원자가가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반드시 C는 C와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각각 3개의 그 변에 수소가 달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탄의 그 분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겠는데요. 그래서 꼭지점은 8개, 변은 7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네, C3H8을 나타내는 이것은 이제 프로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은 CCC 고 이제 반드시 이런 형태로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화탄화수소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수영도인 이유는 이제 지금 이것은 분자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은 연결된 그래프를 나타내면 연결이 돼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회로가 존재한다면 연결된 그래프에서 회로가 존재한다면 변의 개수가 꼭지점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변과 꼭지점의 개수를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과 변의 개수가 나타나는데 변의 개수가 꼭지점보다 1개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포화탄화수소를 나타내는 그래프에는 회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수영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수영도와 이제 관련된 우리 포화탄화수소의 이제 예제였는데요.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네. 네, 이 수영도는 우리 토너먼트에서 그 토너먼트의 대진표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5명이 토너먼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 대진표를 짤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네, 다시 그려보면요. 네, 토너먼트 대진표는
우리 수영도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5명이 있을 때 우리가 대진표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곤 하는데요. 이거를 그래프를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이렇게 살짝 이제 변의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연결된 그래프고 연결된 그래프고 회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n명의 사람이 n명이 토너먼트를 하는 것은 그 대진표를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항상 수영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수영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변은 반드시 n-1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이 바로 이제 그 필요한 대전 횟수이기 때문에 이 100명의 사람이 참가한 대회에서는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결정할 때 99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이제 탐구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이번에는 탄소가 4개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C4H10 이런 분자식을 우리가 부탄의 분자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부탄의 분자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2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부탄의 분자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관찰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두 그래프는 분명히 이제 다른 그래프입니다. 다른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탄소가 어떤 것이 탄소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바로 차수가 4인 그 꼭지점이 이제 탄소가 되는데요. 1번에서는 이렇게 4개가 탄소이고요. 2번에서는 이렇게 4개가 탄소를 나타내는 그런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에탄과 프로판의 경우 메탄도 마찬가지고요. 메탄, 에탄, 프로판은 이제 한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탄은 이렇게 4가지, 죄송합니다. 부탄의 경우에는 이렇게 2가지 다른 종류의 형태가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탐구의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볼까요? 문제는 10명의 사람이 같은 사람과 많아야 한 번 악수를 했다고 할 때 악수한 횟수가 같은 두 사람이 존재함을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 문제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0사람을 우리가 점으로 나타내면요. 10사람을 이렇게 10사람을 그래프로 점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서로 악수를 한 경우에 악수를 하면은 이렇게 변으로 이렇게 있는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사람과는 많아야 한 번 악수를 했다. 그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는 악수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꼭지점의 차수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꼭지점의 차수로 가능한 최대값은 이제 얼마가 될까요? 네, 자기 자신과는 악수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차수로 가능한 최대값은 9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9사람과 만약에 전부 악수를 했다면은 그 꼭지점은 차수가 9가 되겠는데요. 이제 경우를 나눠 보겠습니다.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만약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요. 만약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 차수로 가능한 것은 이제 꼭지점의 차수로 가능한 것은 1부터 9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악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이 경우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꼭지점의 차수는 1부터 9 중에 하나가 되고, 그런데 꼭지점은 10개니까 이 중에 차수가 같은 것이 적어도 이제 차수가 같은 게 같은 꼭지점 2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는요. 만약에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얘기는 차수가 9인 꼭지점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가능한 차수는 0, 1, 2, 3 해서 8까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차수로 가능한 것이 9가지인데 꼭지점은 10개니까 또 같은 차수를 가지는 꼭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한 이제 문제였고요. 네, 이 두 번째 탐구는 그래프의 이제 색칠 문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 문제를 그래프로 바꾸어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화학약품을 우리가 운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가까이 두면은 반응을 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화학약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하기 쉬운 약품은 우리가 서로 다른 차에 이제 싣고 가고 싶은데 이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필요한 차량이 과연 몇 대인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히 표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한눈에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쉽게 이제 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각 약품을 우리가 꼭지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생각하고 이제 반응하기 쉬운 약품이 있으면은 그 A와 반응하기 쉬운 약품들을 우리가 변으로 이어서 그래프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 C, E, F를 이렇게 이어주고요. B는 A, C, F를 이어주고요. C는 A, B, D, D는 C, F, E는 A, F는 A, B, D.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이 지금 주어진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차량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제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프에 이제 꼭지점을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기를 서로 연결된 그 서로 변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변으로 연결된 두 꼭지점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이 그래프를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물론 이제 A, B, C, D, E, F를 전부 다른 색으로 칠하면은 이제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차량이 6대로 이제 간다는 뜻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 필요한 최소의 차량 수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A를 빨간색으로 칠했다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는 반드시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칠해야 하고요. B를 파란색으로 칠했다면 C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주장은 이제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조건을 만족하도록 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F는 제가 C와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F를 초록색으로 칠하고요. E는 파란색으로 칠하고요. 마지막으로 D는 빨간색으로 칠하면은 이렇게 칠하면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다 칠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차량에는 A와 D를 포함하고요. 2번 차량에는 B와 E를 넣어주고요. 3번 차량에 이제 C와 F를 넣어주면은 서로 반응하기 쉬운 약품은 하나도 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주어진 이런 상황을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